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은숙은 눈을 떴다. 6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보다 정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옆에서 잠든 남편 이성규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63세의 그는 여전히 새벽잠이 많았다. 은숙은 거실로 나와 다리 밑판을 펼쳤다. 벽장에서 꺼낸 남색 제복에는 어제의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정성스럽게 다리미를 밀었다. 지글지글 김이 오르는 소리와 함께 주름이 펴졌다. 30년간 공장 기술자로 일하던 남편이 입던 작업복과는 달리 이 제복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벌써 일어났어요? 침실에서 나온 성규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림질한 제복을 건넸다. 오늘도 춥다던데 내복 꼭 입어요. 알았어. 당신은 왜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성규는 제복을 받아들며 아내의 손을 쳐다봤다. 거칠게 트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공장 식당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그리고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다. 괜찮아요. 이제 습관이 됐어.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성규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2년 전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그는 막막했다.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밥 먹어요. 은숙의 목소리에 성규는 식탁으로 나왔다.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정갈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당신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우리 반찬 가게 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것도 고마운 자리야. 하지만 걱정 마. 난 괜찮아. 성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은숙은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평생 기술자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아파트 입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지. 아침을 먹고 성규는 제복을 입었다. 은숙은 남편의 옷깃을 매만져주며 말했다. 오늘 점심 도시락 갖다 줄게요. 됐어.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 아니에요. 내가 갖다 줄게. 성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고 은숙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약간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 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성규가 일하는 곳은 중산층 아파트였다. 그곳에는 은숙의 대학 동창 정미선이 살고 있었다. 한때는 너무나 친했던 친구였다. 가난했던 시절,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고 값싼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나눠 먹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미선은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은숙은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 가게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남편의 제복을 다리며 느꼈던 그 초라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은숙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숙은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아파트 입구에 섰다. 청솔마을 3단지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이곳은 남편이 일하는 곳이자 대학 동창 정미선이 사는 곳이었다. 32평 아파트가 시세 50억을 넘는다는 이 동네는 은숙에게는 늘 어딘가 불편한 공간이었다. 안녕하세요.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지하 주차장을 순찰 중인 모양이었다. 은숙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도시락은 경비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려고 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명품 백을 든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은숙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 은숙이? 너 여기 웬일이야? 정미선이었다. 60대 초반이지만 피부 관리를 받은 듯 매끈했고 염색한 머리는 윤기가 흘렀다. 옆에 선 여자도 비슷한 차림이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듯했다. 아, 미선아. 오랜만이네. 은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도시락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랜만이긴. 한 2년 됐나?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야? 남편 도시락 좀 갖다 주러 왔어. 아, 맞다. 너희 남편이 여기 경비원이라고 했지? 미선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동정인지 우월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옆에 선 여자가 거들었다. 어머, 그럼 이성규 씨 부인이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성실하게 일하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안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패딩 점퍼, 색바랜 청바지, 운동화. 옆에 선 미선의 캐시미어 코트, 명품 백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근데 은수가 너는 뭐하고 지내? 작은 반찬 가게 하고 있어. 아, 반찬 가게. 힘들겠다.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 미선이 혀를 찼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5층이었다. 한 남자가 올라탔다. 여보, 골프 가방 챙겼어? 미선이 남자에게 물었다. 조상훈, 미선의 남편이었다. 은숙과는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대기업 간부 출신으로 지금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다. 응, 트렁크에 다 넣어뒀어. 이분은 내 대학 동창이야. 여기 경비하시는 분 부인이고. 아, 이성규 씨? 참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상훈이 가볍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다. 경비일이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은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다던데. 상훈이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하지만 은숙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그냥 적당히 받아요.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근데 연금은? 여보, 그런 걸 왜 물어? 미선이 남편의 팔을 살짝 쳤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비슷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 아, 미안해요. 그냥 요즘 노년층 일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사회봉사도 좀 하거든요. 상훈이 멋쩍게 웃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미선 부부가 먼저 내렸다. 은수가 나중에 연락할게.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래, 그러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선 부부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고급 세단의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경비실로 걸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도시락을 넣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글을 썼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넣었어요. 메모지를 도시락 위에 붙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참 대단하긴 해. 저 나이에 경비 일을 하다니.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 당신은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버는데. 상훈의 대답이 들렸다. 두 사람은 은숙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차에 올라탔다. 은숙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은숙은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왔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어딘가 회색빛으로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은숙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 시선들을 떠올렸다. 동정, 우월감, 무관심. 그들에게 자신과 남편은 그저 경비원 부부일 뿐이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기술자였다는 것,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버스가 왔다. 은숙은 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다. 저 안에서 지금쯤 남편은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을 것이다. 은숙은 눈을 감았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무력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은숙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은 피곤한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새벽 2시 은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자신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미안해하며 살아가야 했다. 은숙은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생길 정도로 세게.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고.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은숙에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성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인데요? 은숙이 손을 닫고 다가갔다. 성규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가리켰다. 오늘 경비실 창고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작년 관리사무소 회계 장부인데 장부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은숙은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장부 정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숫자들을 훑어 내려갔다. 이상한데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 봐요. 승강기 수리비가 한 달에
800만 원씩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800만 원? 그게 말이 돼요? 승강기가 매달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은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규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더 있어요. 조경 관리비도 이상해요. 월 500만 원씩 지출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경업체가 오는 건 한 달에 2번 정도예요. 그것도 두세 명이 와서 간단하게 작업하고 가는 수준이고. 혹시 계약서는? 그게 계약서가 없어요. 아니, 있긴 한데 날짜가 이상해요. 여기 봐요. 성규가 구겨진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은숙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조경업체와의 계약서였는데 업체명이 그린라이프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업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오는 업체는 푸른 정원이에요. 차에도 그렇게 써 있고. 은숙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공사비, 수리비, 용역비. 모든 항목에서 의심스러운 지출이 보였다. 이거 횡령 아니에요?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성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계속된 것 같아요. 액수를 대충 계산해 봤는데 1년에 최소 5천만 원은 빠져나간 것 같아요. 5천만 원? 어쩌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작년 자료만 본 거니까. 은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상훈, 입주자 대표회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들을 내려다보던 그 남자. 입주자 대표가 누구죠? 조상훈이요. 미선 씨 남편. 성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여보, 이거 어쩌지? 신고해야 하나? 성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요. 바로 나서면 당신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래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우는 아파트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관리소장도 그 사람 편일 거고 당신만 곤란해질 거예요. 성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그저 말단 경비원일 뿐이었다. 증거를 들고 나서봤자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모른 척 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모른 척 할 순 없죠. 은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장부를 다시 펼쳐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중요한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일단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리긴 뭐요? 사실은요. 은숙이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관리 감독 용역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뭐라고요? 성규가 눈을 크게 떴다. 은숙은 차분히 설명했다. 반찬가게 손님 중에 용역회사 대표님이 있었어요. 제가 장부 정리를 잘한다는 걸 아시고 회사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괜찮아서 승낙했어요. 그런 중요한 걸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확실해졌어요.
은숙은 남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회사가 다음 달에 이 아파트 관리 재계약 심사를 맡게 됐어요. 제가 실사 책임자로 들어가요. 성규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아파트 관리 상태를 점검하러 온다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요. 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성규는 아내를 다시 보는 기분이었다. 평생 뒤에서 자신을 묵묵히 지탱해주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결연함, 그리고 조용한 분노. 이젠 우리가 당하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은숙은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언제나 세상에 밀려 살아왔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숙의 손에는 증거가 있었고 그녀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조금만 참아요. 다음 달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성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를 믿기로 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은숙은 장부 사진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하나하나 항목을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지출을 표시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다. 컴퓨터 화면을 끄며 은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세상이 누구 편인지. 오늘 긴장되시죠? 용역회사 김 대표가 차 안에서 은숙에게 물었다. 은숙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한 대표님 정말 꼼꼼하세요. 보고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잘하실 줄은 몰랐어. 제가 평생 장부 정리하며 살았거든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청솔마을 3단지. 남편이 일하는 곳. 그리고 오늘 자신이 심판자로 들어가는 곳. 차가 아파트 정문 앞에 섰다. 은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장에 적당한 굽의 구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림이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미용실에서 염색과 펌을 하고 왔다. 60세지만 당당해 보였다. 가시죠. 김 대표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경비실이 보였다. 남편 성규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성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은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사무소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입주자 대표 5명, 관리소장, 그리고 회계 담당 직원. 가운데 앉은 사람이 조상훈이었다. 이분이 오늘 심사하러 오신 분인가요? 상훈이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물었다. 그의 옆에는 부대표인 듯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편안한 표정들이었다. 정기 심사쯤이야 늘 해왔던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안녕하십니까? 하모니 관리 용역의 김재민 대표입니다. 김 대표가 명함을 돌렸다. 그리고 은숙을 소개했다. 그리고 오늘 관리 용역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실 분입니다. 저희 회사의 실사 책임자 한은숙 팀장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조상훈의 눈이 커졌다. 옆에 앉았던 미선도 입을 벌린 채 은숙을 쳐다봤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옵서버로 참석한 참이었다. 은숙?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숙은 그녀를 잠깐 쳐다본 뒤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 앉았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다. 조상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한은숙 씨라면 여기 경비원 이성규 씨 부인 아닙니까? 관리소장이 끼어들었다.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심사를 하시는 게 제 남편이 이 아파트에서 일한다는 게 이해관계입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은숙의 말에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김 대표가 거들었다. 한 팀장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실사 책임자입니다. 이에 제기는 본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상훈이 헛기침을 했다. 아니요. 이의는 없습니다.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 은숙은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지난 1년간의 관리비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회계 내역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수리비 명목으로 총 8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승강기 점검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기 점검 외에 수리가 이루어진 건 단 2번이었습니다. 조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예방 정비 비용도 포함된 겁니다. 예방 정비요? 계약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약서는 지금 당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조경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500만 원씩 지출되었는데 계약서상의 업체명은 그린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업하는 업체는 푸른 정원이더군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건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이라면 용역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숙은 계속해서 문서를 넘겼다. 공용 전기 공사비, 수도 설비 교체비, 방역비. 모든 항목에서 실제 지출과 장부상 지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연간 6천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다. 다른 대표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은숙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조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아파트를 위해서 앉으십시오.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성규가 들어왔다. 그는 경비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필요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성규가 은숙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지난 3년간의 관리 장부가 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은숙이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조상훈을 바라봤다. 조상훈 대표님,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조상훈은 입술을 떨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은숙은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때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대표와 함께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숙아, 미선아, 나중에 얘기하자. 은숙은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서 있었다. 은숙은 그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이제 당신이 일하기 좋은 곳이 되겠네요. 성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은숙아, 잠깐만. 일주일 후, 은숙이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숙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미선은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다. 수수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에는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은숙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은숙은 미선을 바라봤다.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고 싸구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그 시절의 친구. 앉을까? 은숙이 옆에 있는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상훈이는 어떻게 됐어? 은숙이 먼저 물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입주자 대표에서 물러났어. 그리고 횡령한 돈 다 갚기로 했어. 형사 고소는 안 당했지만 아파트에서 소문이 다 났어. 우리 이사 갈 생각이야. 그래. 은수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다고 했던 거. 자존심 상한다고 했던 거. 진짜 경솔했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숙은 멀리 놀이터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미선아, 솔직히 그때 기분 나빴어. 많이. 알아. 나도 알았어. 너 표정 보고. 근데 나한테 화가 난 건 당신 때문만은 아니었어. 세상 때문이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결국 무시당하고 깔본다는 게 화가 났던 거야.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숙이 계속 말했다. 우리 남편은 30년간 공장에서 일했어.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 기술자로서 자부심도 있었어. 근데 공장이 문 닫고 이제는 경비 일을 해.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 자존심 상했겠지. 근데 알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은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 말 듣고 나도 정신 차렸어.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구나.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구나. 미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난 정말 바보였어.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이 아파트에 산다고, 명품백 든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근데 다 거짓이었어. 남편은 횡령으로 그 돈을 만들었고, 나는 그걸 모르고.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몰라. 미선아, 은수가, 너는 달랐어. 항상 정직하게 살았잖아. 힘들어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나는 너보다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훨씬 못난 사람이었어. 은숙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자신의 손과 미선의 부드러운 손이 겹쳐졌다. 괜찮아, 미선아. 세상은 언제나 바뀌니까. 사람도 바뀔 수 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잘 살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잎이 떨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은수가,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생각을 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용역회사 대표님이 제안했을 때 승낙했던 거야. 공부도 많이 했어. 관리 규정, 회계 기준, 법률. 밤마다 인터넷 찾아보고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봤어. 그래도 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나이가 뭐 대수야. 배우면 되는 거지. 평생 장부 정리하며 살았는데 그게 미천이 됐어. 은숙이 미소 지었다. 미선도 따라 웃었다. 너 진짜 멋있어. 나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어. 그래, 미선아. 아직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저 멀리 경비실에서 성규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전과 달랐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었다. 당신 순찰 다녀와요? 은숙이 물었다. 성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선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규 씨.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례하게 대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선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은숙과 성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친구도 많이 변했네요. 성규가 말했다.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 하면. 당신 덕분에 요즘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 온 대표님도 공정하게 운영하시고. 다행이네요. 은숙은 남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성규가 갑자기 말했다. 은숙이 남편을 쳐다봤다. 뭐가요?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줘서. 그런 말 갑자기 왜 해요? 쑥스럽게. 은숙이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요. 어떤 일을 하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단지 전체가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오후였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은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해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성규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게 진짜 품격이겠죠. 두 사람의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평생을 일하며 만들어진 흔적들. 하지만 그 손끝에는 굳은 살보다 더 단단한 것이 묻어 있었다. 존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숙과 성규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옷을 입든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도를 걸으며 은숙은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건 결국 자신의 몫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에 물들었다. 평범하지만 당당한 그들만의 품격이 빛나는 순간이었다.